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여름 남해안의 고수온 현상 때문에 고흥 앞바다 양식장 피해가 심각합니다. 150여 양식어가에서 굴과 전복 등이 집단 폐사해 잠정 피해액만 80억 원이 넘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고흥군이 고흥굴 주 생산지인 포두면 취도마을을 방문해 굴 양식장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어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올여름 등량만과 여자만에서는 지난 7월 28일 고수온 주의보가 첫 발령된 이후 같은 달 31일 경보로 확대 발령돼 지난달 22일 14시까지 57일간 고수온 특보가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흥 지역에서만 전복 66개 어가에서 517만 8천 마리와 굴 70개 어가에서 105만 4천 줄, 어류 7개 어가에서 123만 8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습니다. 현재 유관기관 합동으로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인데 고흥군은 피해 규모가 8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 1차 피해 조사를 진행하였고 원인 규명을 위하여 현재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에 정밀조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고수온주의보는 바닷물 온도가 28도씨에 도달하면 발령되고 사흘 이상 지속되면 경보로 강화되는데 최근 심각한 기후변화가 바다 수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달 여수에서도 94개어가 596만 마리의 양식어류가 폐사해 92억 원의 복구비를 확정했습니다. 고흥군은 이 같은 고수온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액화산소 공급기와 차광막 설치 등에 3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사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상 기후로 인한 고수온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수산과학원 등과 연구기관과 협력해서 고수온에 강한 품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흥군은 정확한 피해 원인과 규모가 나오는 대로 피해 복구 계획을 수립해 어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국내에서 두 번째 어린이 청소년 직업체험시설인 순천만 자벌드가 개관 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민간 위탁운영사의 부실 운영과 근로자의 파업 등 진통이 컸는데요. 순천시도 지역의 지속가능한 대표 직업체험시설로 순천만 자벌드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운영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개관한 어린이와 청소년 직업체험시설인 순천만 자벌드. 성남의 한국자벌드에 이어 국내 두 번째로 문을 연 순천만 자벌드에 지역이 거는 기대감은 컸습니다. 호남권은 물론 경상권까지 아우르는 새로운 직업체험시설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순천만 자벌드는 개장 이후 지난 2년 동안 한 해 평균 8만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용객 수가 11만 명까지 다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 인프라,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 인프라가 지역의 거점으로 생겼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고요. 하지만 순천만 자벌드에 대한 지역의 평가는 아직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감사원 감사로까지 이어진 민간 위탁 운영사의 부실 운영 의혹, 노동자들의 4개월여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첨예한 노사 갈등 속에 지역사회 여론은 비판적입니다. 자벌드의 의미와 성과를 퇴색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순천시의 고심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순천시는 개관 2주년을 맞아 자벌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예산의 추가 확보 방안, 신규 직업체험 관련 콘텐츠의 변경, 홍보 다각화 방안 등 다양한 대안들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자연에서 창의성을 배우는 에코사이언스 개념 그리고 미래 첨단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는 IT 기반의 직업체험 학교로 거듭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관 2주년을 맞은 순천만 자벌드. 순천만 자벌드가 가치와 비전을 가진 지속가능한 국내 대표 직업체험시설로 올바른 방향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천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제104회 전국체전 개회식을 앞두고 참석한 만찬 자리에서 순천 애니메이션 사업에 관심을 갖고 관계부처에 지원을 지시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순천시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감사와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시대에 고부가 가치 산업인 애니메이션 산업을 통해 지방 소멸을 막고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화순군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세 10,000원의 임대주택을 제공해 큰 화제가 됐죠. 여수에서도 여수만의 청년 주거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는 청년 인구 확보와 지역 활성화는 물론 직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인구 유출로 공실이 발생하고 있는 여수 곳곳의 부영 임대 아파트 단지. 특히 여서동과 문수동 지역의 임대 아파트는 여문지구 침체로 900여 세대가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는 임대주택을 청년들에게 10,000원이란 파격적인 금액으로 제공해 인기를 끌었던 화순군의 10,000원 주택 정책. 여수시의회와 여수시도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지난 5일 화순군청 관계자와 청년 등 40명이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천 등 인근에서 출퇴근하는 인구를 유치할 수 있고 공실로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수만의 특색이 있는 청년 신혼부부 주택이 성공할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수의 경우 무엇보다 여수 산단의 중소기업체들이 이 정책을 반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애초 여수 근무를 꺼리는 데다 대기업과 달리 사택을 지어 제공하기도 어려웠던 탓에 신입사원 채용에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주거를 지원해주게 되면 여수에 있는 기업에 자기들은 지원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여수에 고용된 외지 청년들이 장기 근속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여기에 오래 생활하지를 못해요. 그 외지에서 온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일단 주거 문제에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여수시의회는 이처럼 지역에도 청년 주거 지원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산단의 중소기업과 비용을 분담해 10,000원 주택 공급 규모를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여수시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이 나주로 이전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매년 수도권 시설 운영비로 100억 원을 쓰는 등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입니다. 콘텐츠 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인데 지난 2014년 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관 대부분의 시설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이며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이 수도권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모두 7곳입니다. 여기에는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임차 비용이 들어갑니다. 각종 문화예술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직원 250여 명 중 절반가량이 수도권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진흥원의 수도권 시설은 행정사무소가 아닌 창업 등 사업을 위해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위의 수도권 인력은 극장 등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방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모든 역량을 지역으로 끌어모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공공기관 이전 취지를 살리려면은 서울에 있는 임차 공간을 조속히 처분하는 등 이전한 지역에 뿌리 내려서 지역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두 기관이 온 지 10년이 다 되도록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 등엔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현실. 단순한 기관 이전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 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결국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 그리고 외국인 선발 투수들의 부진이 2년 연속 가을 야구행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성범과 김도영의 부상으로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내야 했던 기아 타이거즈. 더군다나 야심차게 영입했던 V형 외인 선발 투수 쇼 앤더슨과 메디나의 부진으로 6월 중순까지 5위기권을 맴돌아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상 선수들의 복귀와 함께 기아는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타선의 힘을 바탕으로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8월 말까지 9연승으로 4위까지 치고 올라가서 한때 2위까지 넘보기도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타선의 핵심이던 나성범의 부상에 이어서 팀 내 최고 참의 결사 최용호마저 부상으로 시즌 아웃. 그리고 팀의 리드오프 박찬호가 손목 골절로 시즌을 접으면서 동력을 잃었고 결국 6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팀 전력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는 외국인 선발 투수의 부진도 가을 야구 탈락의 도화성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시즌 중반 두 외인 선발 투수를 한꺼번에 바꾸는 초강수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지만 바뀐 용병 파노니와 산체스도 기대한 만큼의 활약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가을 야구 진출에 성공한 LG와 NC 두산 등 상대팀 외인 선발 투수들이 강력한 원투펀치로 활약한 것과 비춰볼 때 뼈아픈 대목입니다. 여기에 잦은 비로 21경기가 수년돼서 빡빡한 잔여 경기 일정을 치러야 했던 것도 기아의 5강행을 가로막은 변수의 하나였습니다. 시즌 개막부터 발목을 잡았던 부상 악령과 함께 외인 투수를 잘 뽑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긴 채 기아 타이거즈의 2023년 시즌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여수세계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세 기관은 오늘 여수세계 박람회장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박람회장의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과 해양 복합 공간 조성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박람회장 사후 활용을 위한 재정 확보와 지역사회 의견 수렴, 국내외 행사 유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김장 물가가 비상입니다. 올해 절임 배추 가격이 20kg 기준 5만 원 안팎으로 작년보다 5천 원가량 올랐는데요. 고춧가루와 파, 마늘 등 양념류 가격도 들썩이고 있어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아열대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이 전국에서 전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 2,400여 헥타르였고요. 이는 전국 재배 면적의 59%에 달합니다. 주요 작물은 망고와 백향과 오크라, 삼채 등 과수와 채소 24개 품목입니다. 전국 동시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가 11월부터 각종 어업허가권 갱신 신청을 받습니다. 새로운 어업허가 유효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허가사항 등의 정보가 담긴 전자어업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오늘도 쾌청한 가을 날씨 보였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종일 구름도 거의 없었고요. 공기도 깨끗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은 22도에 그쳤습니다. 내일 아침은 많이 추워집니다. 고흥이 9도까지 뚝 떨어져 한 자릿대를 기록하겠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은 다시 23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10도가 훌쩍 넘는 일교차가 당분간 이어지니까요.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내일과 모레까지 아주 맑겠습니다. 다만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이른 아침 출근길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가 12도, 광양, 순천 10도, 고흥 9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2도, 그 밖의 지역은 23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10시 24분, 간조 시각은 낮 4시 25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1월
여수시 여서동의 한 삼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뒤 마주오던 SUV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사고를 냈습니다. 새벽 시간 훔친 차량으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무면허 10대가 구속됐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난달 4일 오전 1시쯤 고흥의 한 해안가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19살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고흥 관내에서 10km가량 추격 끝에 이 남성을 붙잡았고 해당 남성은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시속 160km가 넘는 과속운전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순천 나간읍성 민속문화축제를 찾은 관광객이 9만여 명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13일부터 사흘 동안 순천 나간읍성 조선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순천 나간읍성 민속문화축제를 찾은 관광객이 9만여 명에 이른다고 최종 집계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는 조선시대 과거 문시를 재현한 나간 골든벨, 전통 장례 문화를 복원한 상여소리 등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들이 풍성해 관광객들에게 큰 관심과 호응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양시가 지역의 대표 축제인 광양매화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체계 개선 전략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그동안 광양매화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교통난 해소를 위해 진출입체계 개선과 셔틀버스의 동선 변경, 주차장 운영 방안 개선과 추가 확보, 하동군과 연계한 교통량 분산 등의 교통체계 개선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